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but I think good things will ultimately happen.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실무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북한은 정말 오랜 침묵 끝에 실무 협상에 응하는 대신 폭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김정무 실장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목으로도 짚어봤던 것처럼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 합의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근데 지키지 않았다. 이 폭로를 했다는 건 이걸 어겼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면 작년도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현재 그 문제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이렇게 집어서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소리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체제 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연합훈련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체제 보장 문제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그걸 만약 미국이 못 들어주면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이렇게 쓰리 쿠션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맞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폭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었던 핵실험과 ICBM 동결을 걸고 넘어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담할 뒤에 북한이 2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도 그리고 ICBM을 쏘지도 않았다며 자랑을 했었습니다. Very good meeting with Chairman Kim, and we've agreed that we're each going to designate a team, and the team will try and work out some details. And again, speed is not the object. We want to see if we can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I can just say that for 2.5 years, we've had peace for 2.5 years with nothing signed. It's just based on relationship. But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짜 쏘지도 않고 핵실험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한미연합훈련 계속하냐라는 게 빈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시뮬레이션 정도인데도 상당히 북한이 예민하게 나온단 말이죠. 시뮬레이션이라 하더라도 한미가 손발을 맞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필을 한다고 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금 CPX 훈련, 즉 시뮬레이션 훈련마저도 그만둔다라고 기대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니들이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줄게 그러면은 이번에 참아줄게.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뭘 줄 거냐? 라는 그런 어떤 그 교환 카드로서 지금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동맹 19-1, 19-2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큰 걸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봄에 하는 키 리저브 훈련, 그리고 예. 독수리 연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하는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었어요.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었는데 그중에서 독수리 연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거는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에요. 그거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 나오듯이 키 리저브 훈련은 이렇게 그 전시 증원 훈련을 지금처럼 CPX, 즉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9-1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UFG를 19-2 동맹 연습으로 바꿨고 거기다가 여기서도 실제로 또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도 생략 안 하는 거고 역시 이것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특히나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는데 기초 어떤 그 전력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훈련을 생략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자권 추진 이것이 만약에 이걸 진짜로 북한의 어떤 그 어필을 받아서 북한의 딴죽 걸기에 만약에 우리가 물러난다면 그럼 전자권 전환이 연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바와는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한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과의 교환 카드로서 지금 어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북한이 참 비핵화 협상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상당히
계산된 이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체제 보장에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겁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강성국가 만들어주면 그게 체제 보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양의 김정은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한미 훈련도 하지 말라. 또 전략자산 철수해라. 나가서 전국적으로는 미군 철수해야 그것이 자기네 체제 보장이 되는 거지. 자기네 체제 밖에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북한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서로의 갭이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찾아오는 걸 보면서 예. 그 아킬레스건을 발견한 겁니다. 재선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 합동훈련이라는 이런 카드를 또 새롭게 빼들은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한미 연합훈련을 볼모로 잡고 비핵화 협상 판을 흔들려는 북한에게 시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Absolutely no hurry, but at some point I think we can probably do something that would be very good for them and very good for everybody and for the world. So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but I think good things will ultimately happen. 근데 이 미국의 대선이 북한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재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본인의 선거까지 비핵화 협상판을 끌고 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익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자꾸 하면은 그것 자체가 대선에 도움이 되지요. 근데 내년 대선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도 좋은데 문제는 북한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작년도에 보니까 수출은 3억 불도 못했는데 수입이 23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20억 불 적자가 났는데 예. 이거를 전부 다 과거에 이렇게 돈을 모아놨던 거 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했거든요. 금년도도 현재 통계를 보니까 거의 20억 불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연말까지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까지 미국이 이게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속도 조절론에 미국에겐 좀 여유가 있는 것이 북한을 유인할 비장의 무기, 체제 보장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처음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Because we have an important mission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want to reduce risk to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by denuclearizing North Korea. If we've got to make this bett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need are in place. And if we can achieve these objectives of denuclearizing in a way that we can verify, right, fully and completely.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보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님. 그런데 양측이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좀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것이. 그렇죠. 각자 그 동상이몽인데 말하자면은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이제 말하자면 그 휴전 협정을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북한의 완전한 체제 보장이 되는데 미국의 여러 가지 여론을 볼 때 이렇게 평양을 비핵화 없이 체제 보장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재선에서 득보다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은 결국 미국 편이고 제재 고삐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연말까지 어떤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이걸 타결로 끌고 갈지를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 비건 대표가 뭐 비행기에서 잠깐 뭐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요. 예컨대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이제 평양의 그 미국 측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대가로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약간의 그 영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비핵화하는 대가로 이제 개성이나 금강산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를 만약에 풀어주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경협이 되고 북한으로 이제 그런 자금이 이제 상당 부분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의 어떤 그 핵 보유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있고요. 이것은 국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미국 안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받았다. 북한의 이런 이면 합의 폭로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외교안보 소식 좀 더 속력을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